고왕국 시기에는 노예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중왕국은 이집트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한 첫 시기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들어간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성립 가능한 배경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출발점은 중앙집권이었습니다. 국가는 수도 멤피스를 축으로 조직되었고 핵심 제도와 사회적 엘리트가 그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왕은 귀족들을 총독으로 임명해 지방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왕실과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며 자신을 수도 엘리트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대규모 건축과 예술은 수도에 집중되었고 지방 문화는 상대적으로 덜 발전했습니다. 제5왕조 무렵부터 균열의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6왕조 말에는 변화가 본격화합니다. 지방 관리의 상주와 세습이 확대됩니다. 지방 귀족은 생산물과 재정을 더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권한 위임과 세습화, 거리 문제가 겹치면서 중앙의 힘이 점점 약해진 것이죠. 그에 따라 지방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고고학 자료, 특히 묘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후기 고왕국과 제1중간기의 무덤의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부장품이 다양해집니다. 화장용 석재 용기, 보석, 장신구와 부적, 금 등 고급품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원래 장례 전용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품이었습니다. 이는 지방 경제가 여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장례 관행의 보편화와 지방 엘리트층의 확대가 맞물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무덤이 많아진 이유는 사람이 단순히 늘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지방이 더 잘 살게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멤피스를 중심으로 하던 파라오의 권위는 약화되고 권력이 둘로 나뉩니다. 북쪽과 중부에서는 헤라클레오폴리스 왕조가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남쪽 상이집트에서는 테베 왕조가 힘을 키웁니다. 초기 테베 통치자는 본래 지방관리였습니다. 점차 파라오적 성격을 띠며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죠. 인테프 1세에서 3세에 이르는 시기와 멘투호테프 2세기 초까지 두 세력은 계속 맞서 싸웁니다. 정점은 테베의 멘투호테프 2세입니다. 그는 헤라클레오폴리스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다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동안 나누어졌던 권력이 하나로 정리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멤피스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은 무너져 갔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권력을 세습하고 각 지역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죠. 그 결과 북쪽의 헤라클레오폴리스와 남쪽의 테베 두 개의 권력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테베의 멘투호테프 2세가 북쪽을 제압하고 이집트를 다시 하나로 통일합니다. 이로써 중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회의 중심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지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엘리트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제12왕조는 이집트가 다시 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핵심은 수도 개편, 파이움 개발, 누비아 확장, 그리고 행정개혁입니다. 먼저 아멘엠헤트 1세입니다. 내부 혼란 속에서 그는 새 수도 이트타위를 세웁니다. 테베보다 북쪽, 나일 중하류에 가까운 입지로 통치와 치안이 더 효율적이었죠. 이 시기에 전해지는 통치자의 성벽 전승은 바로 동델타 국경 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침입에 대비해 국경을 지키려는 그의 정책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멘엠헤트 1세는 테베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온 지방 노마르크들의 권한을 줄였습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지방 세력의 힘을 제어하고 중앙 집권을 회복한 중앙 집권의 군주였습니다. 다음은 아멘엠헤트 2세와 세소스트리스 2세입니다. 이때 일라훈과 그 인근의 개혁 도시 이른바 카운이 등장합니다. 주거의 크기와 배치만으로도 계층이 드러날 만큼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왕의 피라미드와 도시가 한 세트로 운영되며 피라미드 도시 모델이 자리 잡습니다. 군사 외교의 전성기는 세소스트리스 3세입니다. 그는 남쪽 누비아로 전진해 제2폭포 일대 셈나 쿰마까지 국경을 넓히죠. 동시에 비블라스 등 레반트 교역 외교에도 적극 개입해 이집트의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중왕국의 정점과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멘에메트 3세입니다. 그는 긴 통치 기간 동안 파이움 지역의 관계와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파이움 입구에는 호아라 피라미드와 장래 복합체가 들어섰습니다. 이 복합체는 복잡한 내부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다슈르 지역에 검은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시대에는 나일강 수위가 유난히 높은 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 대규모 수리와 개간 사업이 추진되었고 행정체계도 재정비되었다고 합니다. 지방 노마르크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고 대신 왕실 직할의 관청과 관료체계가 강화되었죠. 마무리는 아멘에메트 4세와 여성 파라오 소베크네페루입니다. 짧은 통치가 이어진 뒤 소베크네페루가 즉위하며 제12왕조가 종결되고 뒤이어 제13왕조로 넘어갑니다. 제13왕조는 중왕국 말기와 제2중간기 사이의 과도기였습니다. 이 시기 왕들의 기록은 드물고 재위기간도 짧게 이어집니다. 심지어 왕족이 아닌 출신에서 왕이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행정체계는 한동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멘에메트와 세소스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행정제도와 공물관리, 재정운영 방식이 그대로 굴러가면서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의 힘은 약해졌지만 그때 다져놓은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며 나라를 버티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합니다. 델타 지역의 중심으로 외국계, 특히 레반트계 주민의 유입과 세력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잦은 왕위 교체가 왕의 권위를 약화시켰죠. 외부적으로는 이민 집단의 경제적, 군사적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압박은 결국 정치 지형까지 흔들어 놓았죠. 마침내 제13왕조 말기 델타에서 영향력을 키운 집단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힉소스입니다. 이 사건으로 중왕국의 질서는 종결되고 이집트는 제2중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의 기록과 연결되는 중요한 논의가 제기됩니다. 성경 연대와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 요셉의 활동 시기를 중왕국 후반에서 제13왕조 무렵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 연대기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은 출애굽이 솔로몬 제위 4년에서 480년 전이라고 밝히며 이는 출애굽을 기원전 1446년으로 둡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애굽 체류 430년을 적용하면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온 시점은 기원전 1876년경이 됩니다. 이는 곧 12왕조 후반에 해당하죠. 둘째, 행정-경제체계입니다. 제12왕조에서 13왕조 이집트는 관료제와 공물관리 제도가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41장에 기록된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대비 곡물 저장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배경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셋째, 외국인의 지위와 정착입니다. 이 시기 이집트에는 레반트 출신의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일부는 행정과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인 요셉이 외국인 신분으로도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넷째, 성경 본문 속 문화적 단서입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 나가기 전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장면은 청결을 중시한 토착 이집트 파라오 시대와 부합합니다. 또한 요셉이 이집트 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은 기록 역시 태양시 레 숭배가 중심이었던 중왕국의 종교적 배경과 잘 맞습니다. 다섯째, 노예제도의 정착입니다. 고왕국 시기에는 노예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중왕국은 이집트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한 첫 시기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들어간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성립 가능한 배경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물론 학계 전체가 합의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신왕국 시대와 연결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왕국 후반과 제13왕조 시기를 요셉과 연관시키는 시각은 당시의 행정 경제 구조와 외국인 정착 양상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입니다. 오늘은 제1중간기와 중왕국 시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힉소스 시대와 신왕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